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입력이라고 하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약간 좀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엑셀에서는 엔터를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집니다.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때 방향키를 가지고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엑셀에서 자료 입력을 할 때 이 방향키와 그 다음에 엔터, 탭은 기능이 조금 달라요. 어떤 기능이 다르냐면, 자, A3셀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방향키로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가다가 엔터를 치게 되면 방향키는 현재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D4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탭이 시작했던 셀을 엑셀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4셀에서 탭이 시작이 됐다면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게 아니고 A4셀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5셀로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놓고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자, 요거는 또 엑셀에서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 선택한 거의 안에서만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범위를 잡아놓고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여기서 막 자료를 입력을 하다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C3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엔터를 치게 되면 C8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D3셀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방향키를 한번 누르는 순간 선택한 범위가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쭉 입력을 하다가 나는 입력을 잘못해서 위로 올리고 싶다, 이럴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A1셀에다가 제품 판매 일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A3셀에다가 번호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 탭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 또 탭 누르고 분류, 탭 누르고 단가, 탭 누르고 수량, 탭 누르고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탭을 눌렀기 때문에 요 셀의 바로 밑인 요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 번호가 시작했던 요거 밑으로 자동적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A4셀로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2라고 입력을 하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만 입력을 하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한 다음에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1만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자, 1이 지금 몇 개나 채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8까지인지 9까지인지 10까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금 많이 입력해야 될 때는 추천하는 방식이 1하고 2라고 두 개를 입력하고 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채우기 하게 되면 미리 보기로 얼마까지 채워지고 있는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옆에 메모가 뜹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채우기를 어디까지 숫자가 입력이 될 건지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제품명에서부터 금액까지를 범위를 미리 선택을 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크로스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카드 지갑, 그 다음에 타이핑, 그 다음에 털부츠, 보스톤 백, 넥타이, 롱부츠, 숄더백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움직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터를 치고 가방, 그 다음에 기타 할 때 이제 키만 입력하면 기타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죠? 엑셀에서는 문자에 대해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글자의 앞에 있는 글자만 입력을 해도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때 그냥 엔터만 치시면 기타라고 입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신발, 가방 할 때 가만 입력하면 되고, 기만 입력하면 되고, 신만 입력하면 되고, 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49,300이고, 그 다음에 93,400이고, 87,600이고, 57,400이고, 32,600인데 내가 실수로 27,800인데 57,800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리고 89,70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입력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방향키로 위로 올리게 되면 네, 선택했던 범위가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위로 올릴 때는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고 27,800이라고 입력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범위 풀어지는 거 없이 계속 쭉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 45, 61, 18, 37, 2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료를 조금 더 빨리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 바로 위에다가 단위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테두리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 여기 위에 있는 테두리 아이콘 옆에 있는 조그만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지금 범위가 이렇게 한 화면에 들어갈 만큼 범위가 작기 때문에 범위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번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셀만 선택하고 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을 만약에 했는데 나는 한 줄을 늘리고 싶다, 이때도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가 시작 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고 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요 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향의 방향키를 계속 누르면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범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을 하면 그 시작하는 셀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고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끝까지 이동이 되어집니다.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 아래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데, 방향키를 2번 누르게 되면 안 돼요. 2번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름표가 밑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네, 8이 입력이 되어 있는
이쪽으로 옮겨질 건데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그 다음 표에 있는 번호로 넘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만약에 표가 없다라고 하면 엑셀의 마지막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는데 여기 밑에는 이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엑셀의 맨 마지막 행인 148,576행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조합을 하는 건데, 자, 컨트롤 키는 모서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했고요. 시프트는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A3셀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컨트롤하고 시프트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첫 줄이 다 선택이 될 거고,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표가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A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 컨트롤 A 할 때 요 A가 O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A는 여기 한 셀을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요 자료들과 인접한 자료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요 금액하고 단위원이 인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하고 이렇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면 제품 판매 일보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위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 자료하고 인접되어 있는 자료가 이제 요 수량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요 표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입력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두고 컨트롤 A 누르시면 다 선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다면 요 셀과 요 셀이 인접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인접이 되어 있으면 엑셀은 요 셀 단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범위 선택을 할 때는 여기에 요거와 인접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인접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인접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하고 또 제품 판매 일부하고 제목이 또 인접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하실 때, 자, 여기를 두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A가 있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자료가 없다면, 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 자료들과 단절이 되어 있다면 여기 아무 때나 마우스를 두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네, 이 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좀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옆에 있는 조그만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 주시면 테두리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여기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단가하고 수량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단위 원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입력한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자료 입력을 할 때, 자,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료를 입력을 할 때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여지는 이동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입력한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